안녕하세요, 카니발 유튜버 한규영가입니다. 오늘은 미루고 미뤘던 제 카니발 3.5 가솔린 9인승 프레스티지 아우 길어, 이 옵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매한 시점이 8월달에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일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로 촬영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3개월이 지나서 지금 11월달, 지금 4개월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25년형이 나왔어요. 저번 달 이제 15일날 출시가 됐다는데,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걸로 보이고요. 가격만 81만원 더 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 있을 테니까 이야기 한번 드려보려고요. 요즘에는 깡통으로 구매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행을 하는데 그렇게 큰 제약이나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12.3 클러스터, 그리고 컨비니언스, 모니터링 팩,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넣어서 가격은 이제 3,730만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구매를 한다면 3,811만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영상을 관통하는 이제 한 가지 저희가 드리는 메시지는, 프레스티지 카니발도 꽤 괜찮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카니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옵션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파워 슬라이딩 도어인데, 파워 슬라이딩 도어는 프레스티지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위해서 컨비니언스 옵션을 선택했고요. 컨비니언스 옵션에는 하이패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컨비니언스 옵션을 넣으면 여기 부분이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고, 그리고 USB-C 포트, 충전하고 차량이랑 연결하는 USB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충전 들어가고, 여기에 무선 충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불이 이제 깜빡깜빡 이렇게 올라옵니다. 충전 중이라는 뜻입니다. 초록색이. 저는 이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거의 이제 차량에서 충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거의 이렇게 음악 재생이나 내비게이션 용도로 그렇게만 사용하고,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한 1-20만원,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한 10만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이 정도면은 순정 옵션이니까 110만원 정도는 이제 투자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팩,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 모니터링 팩에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전에는 제가 쌍용 자동차를 타면서 렉스턴 스포츠를 탔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어라운드 뷰 옵션이라고 따로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하면, 그때는 내비게이션을 8인치랑 9.5인치인가 3인치인가 뭐 이렇게를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기본 8인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 옵션 선택했을 때 뭐 업그레이드를 뭐 강제로 해야 되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 카니발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좀 강제를 좀 줬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팩을 선택을 하면 강제로 12.3 클러스터라고 하네요. 모니터를 꼭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순정은 사실 요 모니터라기보다는 그냥 뭐 조그만 화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여기에도 화면을 하나 더 넣으려고 그렇게 12.3 클러스터를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요게 60만원, 60만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60만원이라는 돈이 차 사면서는 선택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차 전체 가격으로 봤을 때 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짜리 사는데 60만원짜리 옵션 하나 더 넣는 거야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된다, 이것 때문에 막 안 산다 막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60만원이라는 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괜찮은 태블릿 PC 하나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아까운 옵션이더라고요. 좀 강제로 옵션 끼워 팔기 같습니다. 모니터링 팩 옵션이 90만원인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12.3 클러스터 옵션을 강제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짜리 지금 옵션이거든요. 근데 모니터링 팩에 그나마 이제 뭐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360도 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측방 주차가리 경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 이제 150만원짜리 옵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넣게 됐어요. 사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불편하기도 합니다. 조금 소리만 울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긴급 제동을 걸어주니까, 조금만 더 가고 싶은데 주차할 때 조금만 더 가면 조금 여유 더 만들어서 주차하기 좀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로 밟아버려요. 긴급 제동으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디 부딪힌 것 같고 긁은 것 같고 이런데, 그래서 몇 번 초반에는 많이 놀랬어요. 와이프랑 같이.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들이 나오고, 요 같은 위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나오게 앞뒤 양옆에 있는 카메라들을 다 조합해서 이렇게 파노라마 형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후방만 보고 싶으면 후방, 주변을 보고 싶으면 360도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서 제 주변 차량 주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옵션은 어쩌다 보니까 260만원어치를 넣게 됐죠. 사실 이제 차값으로 따져본다면 저는 이제 3,500만원짜리 차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약 얼마라고 봐야 돼? 한 7%, 8% 정도의 차값을 더 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 옵션으로 인해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거긴 하죠. 이 옵션이
꼭 필요로 인해서 사기보다는 안 넣으면 이제 순정으로 다시 넣기가 힘든 옵션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선택의 문제고 뭐 그리고 제조사의 뭐 그런 뭐 판매 전략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더 얘기할 수는 없어도 연식이 변경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제 가격을 올리잖아요. 23년도 제가 카탈로그가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그때 당시는 물론 이런 이 계기판 이 옵션이 뭐 따로 선택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됐던 시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내도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4세대니까 4세대 동일하게 3.5 가솔린 이제 기본 가격이 프레스티지가 3,180만 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25년형이 나온 시점 가격이 3,551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약 400만 원 정도의 가격 갭이 있습니다. 2년 만에 400만 원 정도의 이제 가격이 오른 거죠. 물론 외관이 이제 변경이 되고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옵션들이 좀 달라졌어요. 뭐 기어봉도 막 없어지고 아날로그 계기판이 이제 아예 삭제가 되고 이제 다 디지털 계기판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사실 2년의 그 격차 동안 이렇게 400만 원까지 오르는 거는 다음에 나올 이제 5세대 때부터는 거의 4천만 원에 육박하든지 기본적으로 4천만 원 이상부터 이제 시작하는 카니발을 어쩌면은 보게 되겠네요. 저는 카니발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에 구매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뭐 한 5천만 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비싸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좀 가성비 라인으로 좀 구매를 해서 제 기준에는 더 깡통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겠죠. 어쨌든 이 12.3 이 클러스터 옵션이 없어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할 텐데 이 와이드한 화면이 이제 좀 주는 뭐 안정감이나 뭐 이런 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영화를 볼 것도 아니고 뭐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 쪽이랑 듀얼 모니터로 되면서 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도 아니고 사실 여긴 조작이 안 되니까 계기판 같은 경우는 별로 큰 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여기 화면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가 이제 주된 기능일 텐데 사실 내비게이션도 전진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방향 쪽을 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와이드한 게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넓을 필요가 없어요. 조금 핸드폰처럼 좀 길쭉한 비율로 패드같이 아이패드처럼 뭐 4:3 비율이나 세로형 비율로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사실 내비게이션 보는 거에는 더 맞거든요. 물론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설계를 하셨겠지만 저는 조금 어설픈 것 같습니다. 이런 떼서 뭐 따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정 내비를 또 사용하지 않거든요. 카카오 내비를 사용하는데 아이폰이랑 무선 연결해서 카플레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을 이렇게 걸면 자 이렇게 해서 카플레이로 저는 진입하게 합니다. 카플레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기 핸드폰은 맥세이프 여기 거치대를 붙여놨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되고 뭐 여기서 뭐 노래 같은 거 재생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카카오 내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검색할 수도 있지만 아예 여기 페이지 모아놓은 거에서 검색해서 그렇게 제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카플레이가 제일 편하거든요. 왜냐면 카플레이가 되게 직관적이기도 하고 제가 사용하는 이 아이폰과도 굉장히 잘 맞아서 이렇게 되면 바로 연동이 되니까 뭐 안내 시작해서 이렇게 가도 되고 여기서 멈춰도 되고 여기서 틀어줘도 되고 이런 게 양방향으로 지금 되니까 무선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칭찬합니다.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 카플레이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내비 화면 띄워놓고 옆에 검색이랑 밑에 미디어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해놓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화면이 전 제일 편해요. 지금 여기서 그냥 바로 검색하든지 회사, 집 이런 거 누를 수 있으니까. 또 이어서 또 이야기 드리자면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아나 뭐 현대에서 아예 그냥 태블릿 PC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그냥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는 안 해주겠지. 안 해주겠지? 니네 안 할 거지? 아무튼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도 뭐 이제 터치감이나 이런 거는 뭐 반응성도 좋고 뭐 빠릿빠릿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날 쓰는 이제 카플레이랑 뭐 서라운드 뷰 정도만 저는 잘 되면은 됩니다. 뭐 다른 거 기능 같은 거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경고음이나 이런 것도 일부러 조금 끌 수 있는 것들은 좀 끄고 그랬어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켜놔야 되는 것들은 켜놓는데 너무 다 띵동띵동 거리니까 뭐 어디 뭐 쓰기만 하면 띵동띵동 거리고 이전에 아날로그 계기판이 없어졌잖아요. 저는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 정도는 아날로그 계기판을 좀 남겨둬도 되지 않나. 저는 아날로그 계기판 좋아하거든요. 사실 억지로 아날로그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놓으니 어차피 계기판 디자인으로 해놓고 뭐 숫자로만 나오게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여기서 크게 커스텀 못 하거든요. 테마를 더 만들어 주지도 않고 뭐 그러는데 화면 이거 좀 낭비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날로그 계기판이 오히려 더 멋스럽고 좋은 것 같다. 그만큼 편해지고 안전해지는 것도 이제 맞는 얘기인데 뭔가 온전히 운전의 즐거움은 많이 좀 퇴색이 되는 느낌입니다. 기계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4열은 싱킹시트로 이제 아예 접어놓고서 트렁크 공간을 마련해서 사용합니다. 3열에는 저희 첫째 딸이랑 그리고 둘째 우리 아들, 2열에는 저희 와이프가 이제 타고 카시트를 해서 저희 이제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식구 이렇게 타고, 운전석은 제가 혼자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타고요. 그리고 보조석, 1열 보조석은 제 뭐 짐, 뭐 간단하게 뭐 짐 같은 거 이제 두는 용도로 이제 뭐 사용을 합니다. 와이프 이렇게 둘만 타는 경우에는 여기 보조석에 타고요. 제가 심심하니까 옆에 태웁니다. 그렇게 이제 타면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1열은 운전석, 보조석 둘 다 이렇게 통풍 시트랑 그리고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2열에는 이제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는 카시트니까 사실 열선 시트가 필요가 없고, 우리 와이프는 이제 열선 시트 사용하고, 3열에도 열선 시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3열에는 없어서 구매를 해서 시트를 끼우든가 아니면 싸제로 설치를 해서 생각만 하고 있고요. 그렇게는. 그리고 이제 시트 뒤에 USB-C 포트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이나 이런 거 되게 용이하고, 뭐 따로 뭐 시거잭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뭐 충전할 필요 없이 그렇게 되는데 꽤 속도도 빠르고 그런 구성들이 좋아서 이 기본적인 이 등급에서도 꽤 사용성이 괜찮습니다. 옵션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크게 뭐 깡통이니까 뭔가 아쉬운 내장재나 뭐 이 정도까진 보이진 않고 괜찮습니다. 저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 등급으로. 만약에 조금 욕심내서 뭐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막 이렇게 해서 더 들여서 이 차를 구매했다고 해도 만족도가 그렇다고 그만큼 확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나 이제 저처럼 이제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정도 등급에 요 정도 옵션만 넣어도 타고 다니는데 크게 무리 없이 그리고 아쉽지 않게 운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시면서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은 의견이나 아니면 지적하실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공유도 하고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러면 뒤로 가세요.